박수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쳐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산에 한번 가보셨나요? 이제 벚꽃도 다 피고 진달래도 다 피고 했던데, 그래서 T.S.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황무지에서도 라일락을 피게 하는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공부하기 힘들고 놀기 좋은 달이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특히 이제 1차 오후에 1차 여러분들이 특강도 하실 텐데 1차 실력을 다져 놓으면은 2차는 암기 과목이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1차만 잘 해놓으시면.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30회 시험에 7문제 출제됐고요. 31회 시험에 4문제 출제됐습니다. 최소한 4문제 이상은 출제되고요. 그래서 법령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정확하게 하면 작년에 35문제 나왔습니다. 뒤에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354페이지 법의 제정 목적이 2번에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 동그라미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1번, 2번 해놓고 암기 프린트 1번에 설명을 안 해드렸더니만 2번도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틀린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1번,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 목적, 동그라미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이라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354페이지 맨 밑에 용어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항상 2차 과목은 공법에서도 뭐 기반시설, 건폐율, 용적률 이런 용어 정의가 중요하죠. 용어 정의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동산이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이게 아마 법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중개 대상물은 아니라는 뜻이죠.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요.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소위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 당사자란 민법에서 아마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임대인, 임차인도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도인, 매수인만 해당된다. 외국인도 해당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이 말입니다. 교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교환 계약은. 그 다음에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다음에 3의 2, 이게 올해 6월 1일부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벌써 책에 반영되어 있냐면 이미 1년 전에 공포는 했고요. 시행 시기를 1년 후인 6월 1일로 한 이유가 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년 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되죠.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인데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매매 신고는, 매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는.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한 거예요. 개업공개사한테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이거 대행료도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왜 의무만 부과하냐 이렇게 반발을 해서 이제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 안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355페이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인데요.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다번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딱 절반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라번도 임원의 2분의 1, 마번에 보니까 자본금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그 다음에 외국 정부,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외국인 등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판례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 아닙니다. 제1교포는 일본의 제1교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일본에서 보면 외국인이죠. 제1교포. 왜? 일본은 영주권만 있고 시민권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제1교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제2교포, 제 캐나다 교포, 제 호주 교포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나라는 시민권 제도가 있잖아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는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35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그 박스 안에 보니까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그래서 교환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증여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이 앞에 용어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건축물이라고 했죠? 임목, 공량재단, 광업재단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357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2번에 보면 있죠. 12번. 암기 프린터 12번에 맨 밑에 보면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이 뭐냐면 맨 앞에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이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입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다만 건축법은 제외됩니다. 우리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공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이 적용되죠?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 적용됩니다. 주택법이 더 규제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택법은 아파트 동가, 동간의 인동 거리도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살기 좋다고 봐야 되겠죠. 빌라 같은 거 건축법을 적용받는 거는 바로 옆집에 창문 열면 다 보이잖아요. 안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근데 주택법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더 살기가 좋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약 6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아파트 비율이 50%가 넘었으니까 아파트 비율이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많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3박스 안에 다시 356페이지 3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위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즉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쉽게 말하면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분양받았으면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양회사가 일괄적으로 엑셀 파일로 그냥
전부 다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면 둘 다 처벌받거든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처벌받아요. 그 분양회사는 하다 보면 한 명이라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그래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대량 신고, 엑셀 파일로 일괄 신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아마 수분양자라고 하죠.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민법 판례에 보면 피분양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피분양자나 수분양자나 받을 숫자고 피분양자는 분양당하는 사람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영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소위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 전매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 말했고요. 357페이지 맨 밑에 4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와의 관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토지거래 허가제와는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358페이지 양가로 2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와의 관계.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3기 신도시 예정지에 LH지군, LH지군뿐만 아니죠. 공무원이나 뭐 모든 사람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게 농지법이 굉장히 맹점이 많습니다.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경자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 지을 사람만 밭갈경자, 경자, 놈자자, 유, 있을 유자, 밭전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법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허술했죠. 주말 체험용농 이런 것도 뭐 자유롭게 농사 안 지으면서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이제 주말 체험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20% 중과세하죠. 표준세율에서 지금 표준세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6%부터 45%까지 있죠.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이번에 LH 사태 때문에 바뀌었다고 법이 내년부터 올 시험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직장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외지인 그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20% 중과세 낸다고 양도소득세. 지금 1가구 2주택 그렇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제 6월 1일 이후로 20% 중과세 되죠. 그것처럼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20% 중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크게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토지 그 세금 다 내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놓고 농사 안 지으면 이제 굉장히 실제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아마 감독할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입니다. 1번에 세 번째 줄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3번에 있는데요. 옛날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었죠. 지금 3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시험에 잔금일로부터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30일 하면 X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네.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입니다. 35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2명 가면 1명 숨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1명이
제출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제출은. 근데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세 번째 줄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인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한 명이 신고,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게 옛날에 없다가 신설됐습니다. 옛날에 거부하면 둘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를 했다면,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었다면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법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법인, 이때까지 1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이 투기를 많이 조장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주택이죠. 주택, 토지는 아니고요.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서와 함께 또다시 법인은 추가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2번 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 경우에는 2번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에 일반적인 신고사항 외에 법인 현황, 즉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서식이. 개인의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거래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인 경우 법인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주택인 경우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리얼에 보면 법인이 주택 매수인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지역과 주택 가액을 불문하고 자금 조달 계획과 주택 취득 목적이나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법인인 경우 취득세도 법인은 몇 %의 법인이 취득하면? 네, 12% 최대세율이죠. 4%, 8%, 12% 중에서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도 8%.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이 그 투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편법으로 미성년자가 1인 기업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받은 걸 갖다가 그걸 전부 다 출자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투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관청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을 했는데요.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물론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안산시 단원구가 있으면 단원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360페이지, 36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를 9가지인데요. 실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이게 중요한 게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야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을.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시흥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인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증빙자료 제출은 안 해도 되네요. 증빙자료 제출하고
그 소명하는 거하고 증빙자료 제출은 달라요. 증빙자료 제출은 완전히 그 뭐 입출금 내역, 만약에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납부증명서 이런 것까지 제출해야 돼요.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납부증명서 이런 거까지 제출해야 되는 게 증빙자료입니다. 소명은 그냥 이때까지 10년 동안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모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소명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소명하기 쉬워요. 이때까지 뭐 노가다 해가지고 벌었다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소명은 된다고요. 계획, 자금 조달 계획만 제출하는 거는, 자금 조달 계획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전세 주고 뭐 이런 거 전세 줬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차액만 어디서 빌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증빙자료는 어렵죠. 자, 이 9가지입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361페이지까지 표에 있는 걸 자세하게 다시 보면, 자, 신고 방법입니다. 맨 밑에 361페이지 29, 30일에 출제됐네요.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고, 그 우리 책에는 지금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관청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잘못됐네요. 신고관청으로 고치세요. 거기 옛날에는 등록관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신고관청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신고관청이 등록관청이 아니고, 우리 교재 36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으로 고치라고요. 신고관청을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치면 나옵니다. RTM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100% 인터넷으로 신고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의 100% 방문 신고를 해요. 왜 방문 신고를 하는지 보니까 법무사들이 어차피 등기하려면 등기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 등기소하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하고 같은 시군구잖아요. 가니까 대행해주고 대행료를 10만 원 받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해주면 좀 대행료 받기가 애매하죠.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비하고 이런 거 들었다 하면 되니까 법무사들은 10만 원 받고 법무사들이 해주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래서 직거래인 경우는 어차피 신고 필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고 필증, 주민등록 초본, 뭐 그다음에 그 등기필 정보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다음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법무사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100% 인터넷으로 합니다. 개업공개사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돈 안 받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료를 법무사들은 받고 있고요. 362페이지 방문 신고인데요. 원칙 공동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책이 시행규칙 2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시행규칙 2조 1항에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는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처럼 시행규칙 2조 1항은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행규칙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다만 서식에 일방이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금조달 입주계획 제출. 이거 아까 자금조달 입주계획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법인은 그 내용입니다.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 그 다음에 363 동그라미 디귿 단독으로 신고입니다. 단독으로 신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거부했다는 말은 뭐냐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호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는 신고관청이라고 돼 있죠. 앞에 등록관청이 잘못됐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 다음에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해요. 왜?
이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하고 그 단독 신고 사유서 이게 사실 여부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요. 항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제가 이게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경기도 제가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연수교육을 다 해봤는데 저한테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0일 이내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보면 누가 신고를 하냐면 매도측 개업공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합니다. 지금 관행이 법에는 없지만 그 매도측 개업공개사는 이미 다 했는데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30일 안에 들어가서 전자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자서명이 완료돼야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되어야 그는 신고가 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했는데 상대방이 전자서명을 안 해가지고 둘 다 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나한테는 왜 부과하냐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저는 강사고 제가 공무원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둘 다 처벌 받아요.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명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부과돼요. 그 매도측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고했으니까 빨리 전자서명 하세요 하고 사이트에 자꾸 들어가 봐야 돼. 30일 되기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자꾸 독촉해가지고 하게 해야 돼요. 꼭 안 하면 저 혼자 단독으로 그러면 신고할 겁니다. 과태료 혼자 받으시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남겨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단독으로 신고하면 그 상대방 한 명이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원망될 수도 있잖아요. 문자로 빨리 신고 안 하면 저 혼자 단독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안 하면 둘 다 과태료 50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현업에 나가셔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도책 개업공개사들 그냥 신경 안 쓰고 매도책에서 다 한다 생각하고. 자, 363페이지 맨 밑에 신분증 제시인데요.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무조건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요. 다만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은행의 법용, 현재는 은행의 법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364페이지 신고서 제출 대행입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직접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대리인이 아닌 게 아니고. 근데 또 현업에 있는 분들 헷갈리는데 저는 실장인데 제가 다 신고했는데요 이러던데 그거는 개업공개사 패스워드 아이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한 걸로 인정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 패스워드 아이디가 있어야 로그인해서 할 수 있다고요. 뭐 소속공개사도 공인인증서 만들 수는 있지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등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신분증, 신고한 사람 신분증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산에 보니까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제출을 대행하려면.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신고입니다. 개업공개사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밋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다만 공동중개하는 경우 모든 개업공개사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 없습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된다 했고요. 디귿에 신고서 제출 대행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그냥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위임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무사 그 사무장들도 위임장 없이 등기 신청 대행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 소속공개사는 직업적으로 자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맨날 위임장 가져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소속공개사 그 신분증 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돼 있으면 인적사항이 다 뜬다고요. 그럼 당연히 소속공개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위임장 필요 없다고요. 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이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그냥 빈칸 채워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한 거래계약,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정식 명칭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 발급인데요. 여기는 또 신고 필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또 필증이라고 쓰고 있어요. 필증이나 확인서나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한자죠. 신고 필증 발급은 지체 없이입니다. 2017년도에 적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적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뭐 지체 없이가 뭐냐, 적시가 뭐냐 그 의미를 묻는 것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다만 적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3근무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적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근무시간 안에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게 적시라고요. 근데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는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시가 더 빠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전부 적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입니다. 366. 해제신고 이게 바뀌었는데요. 자전거래 방지. 아마 우리 법조문에 자전거래라는 말은 없는데 주식에서 쓴답니다. 이게 자전거래. 저도 주식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주식에서 저는 정확하게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 천주를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하면은 실제로 거래된 게 없는 거잖아요. 천주 팔고 천주 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류상은 2000주 거래된 걸로 돼 있잖아요. 사고 팔았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게 해제 신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시세가 6억인데 8억에 거래된 것처럼 해놓고 해제, 옛날에는 지금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제됐으면 30일 이내에. 근데 옛날에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었다고요.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6억인데 8억에 거래한 것처럼 해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손님 오면 이거 8억에 거래된 건데 30일 전에 이번에 금매로 7억에 나왔다. 빨리 사라 이러면 손님들이 호가는 안 믿지만 실거래 가격은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실거래 가격 7억에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 보니까 오히려 시세 1억 비싸게 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제됐을 때는 이제 옛날에는 할 수 있었다고요. 지금 해제 신고된 건이 거의 다 서울에서 조사해 보니까 100몇 건이 다 문제가 있는 건들이다. 실제 거래하지도 않고 그냥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시세 올리려고 작업을 한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실거래 가격 보기 최고 좋은 데가 호갱노노입니다. 지금 호갱노노, 호갱노노, 호갱이 되는 걸 호구인 고객이 호갱이죠. 호갱되는 걸 노노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밸류 맵하고 이 두 개가 밸류 맵이라는 게 있어요. 맵. 어플리케이션 밸류 맵 이거는 일반 부동산 그 실거래 가격 확인하기 좋게 돼 있고요. 그냥 그림 맵이니까 지도로 돼 있어요. 지도 보면 옆에 건물 실거래 가격 언제 거래된지 이게 다 뜬다고요. 지도로. 밸류 맵 이거 어플리케이션 앱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는 호갱노노는 최근 6개월간 시세, 실거래 가격, 호가 다 나와 있어요. 호가,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시세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6개월간. 그럼
완전 호갱 노노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호갱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현업에 가서도 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은 꼭 다운받아 봐야 돼. 그러면 터무니없이 손님이 막 비싸게 내놓거나 이러면 이거 한번 실거래하게 보십시오. 최근 6개월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내놓으시면 당장은 거래하기 좀 힘들 겁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으로 내놔야 팔릴 거 아니에요. 이게 호갱노노가 네이버 부동산보다 호갱노노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에서도 중개사무소에서도. 자, 그래서 해제 신고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3번에 있는데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약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해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해제한 경우는 따로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7번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요. 즉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6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는 소송을 통해서 몇 년 후에 될 수도 있거든요. 개업공개사가 무효 취소 해제됐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해제 신고를 개업공개사가 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해제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30일 이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안 하면. 자, 금지 행위는 시험에 따로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뒤에 벌칙에 다 있기 때문에. 368페이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신고관청 X로 출제됐습니다. 국토부 장관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낸다고요. 그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현업에서 이게 제가 6시 내 고향 끝나면 그 시청자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토지 및 주택가액, 토지 및 주택 밑줄 치세요. 토지 및 주택만 검증체계가 구축 운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는 검증체계가 없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상가는. 그래서 그 현업에서 지금 봤는데요. 만약에 상가를 10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건물주가 급해가지고 이걸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5억에 금매로 팔았어요. 5억에 금매로 팔았다고요? 실거래가는 실거래 5억. 공시가격은 10억입니다. 공시가격은 10억이다. 이런 경우 취득세를 10억에 대해서 내냐 5억에 대해서 내냐 이 말이 실거래 가격 통장 입금시킨 거 5억에 입금시킨 건 확실해요. 그럼 세금 뭐에 대해서 취득세 얼마에 대해서 내냐고 5억에 대해서 내냐고 10억에 대해서 내냐고 상가. 답은 뭐라고요? 공시가격을 내야 됩니다. 세법에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근데 우리 김성래 선생님은 이렇게 암기하되 국외공판법 들어봤어요? 국외공판법 뒤에 하나 뭐라고 해요? 뭐? 뒤에 하나 또 뭐 하잖아요. 국외공판법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국외공판법 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경우 검증된 가격을 낸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분이 국외공판법이라고 하니까 외국서 적용되는 법입니까? 이런 법은 아무리 법조문에 찾아도 안 나오던데요. 예, 법조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는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법인의 장부가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다운계약서 못 적어요. 분양권은. 법인의 장부에 이게 분양가가 얼마라는 게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실거래가격을 내는데 결국 이 상가는 실거래가격 검증 체계가 없다고요. 검증 못 한다고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이게 6시 내 고향 끝나면 시청자 칼럼이라고 있더라고.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런 거 억울하다. 나는 분명히 5억에 샀는데 실거래가격으로 세금 낸다고 들었는데 왜 10억에 대한 내냐 울고불고 하는데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다. 검증해달라 하니까 검증 체계가 없어서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없는데 검증 체계가 없는데 어떻게 검증하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통장 입금표 줄게. 그래도 안 된다. 입금표 있어도 검증 체계 없으니까 검증 못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이게 시험에 뭐 이런 게 사례가 나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현업에 나가시면 자 검증 그 결론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국토부 장관은 이 대신에 시험에 신고관청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X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또 역시 신고관청은 주어를 바꿨어요. 국토부 장관은 X입니다. 양가로 2번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은 누가 한다고요? 신고관청입니다. 시험에는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하여야 한다 하면 X라고요.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라고요. 신고관청. 자, 그 다음에 369페이지 신고 내용의 보완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양가로 2번에 제출할 수 있는데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뭐 5억에 실거래 됐다고 하면 5억 통장 입금표 보자 하면 안 보여준다고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에 보여주면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실제로 10억인데 다운계약서 적어서 5억으로 신고했다면 뭡니까? 거짓 신고한 게 적발됐기 때문에 취득 5% 취득 가격이 5% 과태료 내야 되죠. 다시 한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맨 밑에 신고관청의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4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등이라고 하는데 시도지사 등에 보고해야 되고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밖에 없죠.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은 매월 1회 해야 된다 이런 말 없고 그냥 보고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71페이지 정정, 변경.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371페이지 이 정정 변경 신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작년에 바뀐 거 위주로 돼 있어요. 10문제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거 좀 미리 쉬는 시간에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